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김현입니다.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데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졸업생이 들려주는 고교 3년, 지난달에 대원 예고편에 이어서 오늘 외대부고편을 진행을 할 거고요. 네, 먼저 저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등부에서는 제가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 중등 입장에서는 좀 낯서실 수 있어서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 아직 화면이 안 넘어갔네요. 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학력상, 사회 관련이나 학원 관련 경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대입과 고입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컨설팅, 면접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에서는 매년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주요 대학의 서영고, 서성한 모요 학교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입에서는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담당해서 매년 100여 명 정도 진학을 함께 담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요 설명회는 지금 지난달 대원 예고편에 이어서 이제 오늘 외대부고편을 진행을 할 거고, 잠시만요. 늦게 들고 좀 분들이 계셔서 일단은 대략 이제 요 정도 좀 목차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진학 실적 리뷰를 조금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외대부고의 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탐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면접과 이제 자소서 관련해서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지까지 말씀드리는 순서로 갈 거고요. 제가 대략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쭉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설명을 들으시면서 뭐 그때그때 생각나실 때마다 채팅창으로 질문을 공개적으로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DM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 답변을 최대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소거는 다 했고요. 가끔 이제 카메라를 켜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저희가 본의 아니게 노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불편한 점 특별히 없으시죠? 계속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설명회는 앞으로 넘어갔네요. 네,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외대부고가 뭐 계열별 모집이 없어졌지만 이제 몇 년 전까지는 계열별 모집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졸업생들의 인터뷰를 좀 토대로 구성했다는 게 좀 차별화되는 요소일 것 같고요.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어쨌든 직접 다녀본 학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밖에서 관찰하거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 외에 좀 다른 내용들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좀 시차는 발생합니다. 졸업생들 이야기니까 지금 당장 다니고 있는 학생들하고도 달라진 점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 대부분은 이제 예비 고1이실 텐데, 역시 또 들어갔을 때 막상 다른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학교 생활을 좀 그려보신 데 있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 조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입시에서 이제 고등학교 놓고 고민하실 때 하시는 분들에게 좀 들려진 내용입니다. 우선 뭐 요거는 이제 예전에 뭐 일단 작년에 나온 외대부고 입학 설명회 자료인데 달라진 건 크게 없어서 가지고 왔고요. 뭐 요거는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어차피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른 설명회에서도 이제 아마 많이 이제 들으실 내용이 때 제가 요거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고, 혹시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요런 일단 전형 요강들을 갖고 있고, 이 면접을 이렇게 본다라고 일단 공지가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면접 파트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 고교 선택 설명회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비중을 두는 거는 지금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표시를 하면서 가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있어서 뭐 어쨌든 우리가 그 대입 진학을 염두에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교 3년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단 이 수시 최초 합격자 수가 고교 선택에서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 전체 합격자 수를 보게 되면 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이건 뭐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시로 가는 건 사실 고등학교 영향이라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역량이나 아니면 이제 뭐 재수를 해서 가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저는 사실 고교 선택에서 정시로 가는 실적이 그렇게 유의미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시를 갖고 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수시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한 30명 이상 가는 학교들,
예, 요 학교들이 저는 A 그룹으로 저는 분류를 합니다. 얘를. 이게 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입장 시켜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대충 이제 20명대로 가는 학교들, 뭐 이제 민사고 같은 경우 이제 인원을 고려하면 좀 더 유로 묶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20명대로 가는 학교들을 보통 B 그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베일이 나와 있죠. 보통 외고 중에서 사실은 뭐 한영이라든가 영덕도 거의 20명대를 보통 보내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지만 뭐 이런 학교들. 그다음에 이제 10명대로 보내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학교들을 좀 차별적으로 이제 전략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대부 같은 경우 어쨌든 A 그룹 수시로 이제 이 정도 숫자를 보내는 학교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좀 약간 구분을 하느냐 믿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제가 넘어가면요. 지우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22년도 패턴은 사실 아직 파악하기 어렵고요. 지금 결과 이제 입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잠깐 살펴보시면 이건 이제 내신대로 놓고 봤을 때 이건 당연히 수시입니다. 나중에 물어보실 때 정시는 이제 이런 거 상관없죠. 정시는 상관없고 대체로 이제 내신대를 잡았을 때 어느 정도 학생들이 어디를 쓰느냐. 물론 이제 이건 제가 정말 러프하게 잡은 거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안 그랬던데요. 그러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대충 좀 가늠을 해보시라는 의미로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대학들을 대강 쓰고요. 그러면 이게 대체 이제 고등학교 입시 좀 생활을 치러본 분들은 좀 감이 오실 텐데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거냐? 2점 중반은 뭐고 4점 초반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요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실 수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뒤에 거 있는 대원외고랑 좀 비교를 드릴 텐데 문과만 있는 학교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총 인원이 35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그거 350이라는 걸 놓고 갔을 때 제가 2점 중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 이건 어쨌든 그 내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제가 조금 써볼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그냥 그거 그냥 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내신 때를 했을 때 어쨌든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각 과목별로 반대로 쓰면 4%가 1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7% 7% 그러니까 누적으로는 대략 11%죠. 까지가 뭐 2등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략 22% 여기가 20 써야겠죠. 여기는 다시 11, 그 다음 3등급이 대략 11%. 뭐 이런 식으로 내신이 부여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2점 중반이라는 거는 전 과목을 합쳤을 때 이제 뭐 2.4, 5, 6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5 정도 찍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보신다면 이 11%, 4%대 7% 중간 정도 오는 거니까 대략 이제 뭐 여기는 한 6.5% 정도 되겠죠. 그럼 350명에 6.5% 곱해 보시면 뭐 대략 봤을 때 한 20등에서 25등 사이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추가해서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 30등에서 30등 정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대략 봤을 때 미들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3점 초반 정도까지 이 문과 기준 봤을 때 서울대를 쓴다. 그리고 물론 이쪽에서는 이제 달라지겠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과를 많이 자연계에서는 이제 의대를 워낙 많이 쓰니까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어쨌든 역시 또 3점 한 중반 혹은 중후반까지도 서울대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의대는 아니고 전반을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등수로 한번 환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환산해드릴 필요 없이 이 정도 숫자를 가지고 그러면 350에 곱해서 전교생이 350명이라는 전제에서 여기다 곱하기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걸 토대로 하면 이 정도가 간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선 이제 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의대보고만 가면 어쨌든 서연고는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서연고를 가기 위해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3점대 초반 정도의 내신까지는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3점대 초반이라는 건 이제 이쪽 20%대로 넘어오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점대가 나오면서 쉽지 않으니까 여기 하나씩 밀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맥스로 잡았을 때 뭐 11분 12% 그래도 어쨌든 대략 한 40등 정도 안에는 들어야 4, 50등 정도 안에는 들어야 서울대를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게 좀 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 학생이 외대국어에 가서 수시로 이제 뭐 서영거나 어쨌든 외대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정도 등수가 나올지를 일단 감을 좀 잡고 가셔야 되는 거죠. 일단 외대국어만 가면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아직도 이제 과거 얘기를 듣고 예를 들어 뭐 여기는 4점대 내지는 뭐 4점대 후반, 4점대 후반이면 거의 100등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도 뭐 어쨌든 뭐 고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재작년부터 이제 수시는 많이 인원이 줄었어요.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제 4점대 넘어가고 이러면 뭐 예전처럼 뭐 고대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대입을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 선을 가야 할지 이걸 좀 가늠하고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뒤에 이제 그 아까 똑같은 A그룹 학교에 있었던 요건 이제 하여튼 대원외고 거를 가지고 왔어요. 오해 생기실까봐 여기 이제 쓸게요. 요거는 지금 대원외고의 경우고요. 대원외고 경우인데 어쨌든 이건 조금 더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그 역시 그 서울대 외에 이제 다른 학교를 가는 친구를 내놓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A그룹 학교이기 때문에 대원외고와 똑같은 A그룹 학교라고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를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대충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좀 가늠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이제 이 등수는 이건 이제 대원외고는 250명이에요. 250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거를 이제 350명으로 계산해 보시면 나올 수 있겠죠. 그 정도 등수에서 갈 수 있다는 거, 왼쪽을 놓고 봤을 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정시는 학교 역량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혹은 뭐 사교육이나 재수를 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고 어쨌든 학교를 선택하기 중요한 건 수시 역량인데 그 수시 역량을 보고 봤을 때 어쨌든 이 정도의 어떤 내신에 그럼 이제 이쪽 뭐 외대보고 같은 경우 좋은 경우는 어쨌든 저 정도 내신대에 들어가면 저에 상응하는 비교과를 기본적으로 생기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 정도를 써볼 수 있다. 정도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표는 대원외고 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등급대로 보시고 요 등수가 이제 늘어나겠죠. 350명이니까 대략 한 4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4등, 뭐 요거는 뭐 20등 이런 식으로 늘어나겠죠. 그 정도가 요 정도 레벨을 쓸 수 있다. 자, 그렇게 좀 가늠을 해주면 좋겠어요. 일단.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건 또 질문 나오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외국어가 이제 과거에 좀 중요한 적이 있어서 일단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외국어는 사실 뭐 별로 의미는 없죠. 그래서 그냥 제가 간단히만 요거 그냥 보여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임의로 정리한 내용이 아니라 졸업생들 인터뷰를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국영수 특징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선생님 좀 바뀌시거나 졸업생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3, 4년 정도 시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국제열 같은 경우 비중이 낮겠죠. 그리고 이제 뭐 국제계열은 이제 뭐 이제 한 반 정도 있을까 말까 이런 식이긴 했는데 그렇게 이제 내신 따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과목 구성은 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다음에 뭐 집필의 문제 구성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포함되고 교재는 교과서 수능 대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문항, 2학기 고전, 그다음에 3학년은 국어도 독서문법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이제 여학생이 선택을 이렇게 했겠죠. 이용을 하는 거고 3학년은 당연히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기존 졸업생들 얘기로는 집필 시험은 이제 수능 형식과는 좀 거리가 있었고 어쨌든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그러면 이제 정시 대비가 이걸로 되지 않겠냐? 당연히 되긴 되는데 뭐 이거는 어느 학교든 3학년들은 교재를 다 수능 특강으로 합니다. 이건 외대 공부의 특성은 아니다. 국어 살펴드렸고요. 아마 이 내용도 아마 과목별로 설명에 그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을 거죠. 요건 어쨌든 졸업생들의 증언입니다. 다음에 뭐 1학년 2학기에만 1시간 원어민 수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인문사회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원서 수업을 하고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으로 수업을 한다. 그리고 이제 뭐 교재와 무관하게 그 방법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수업 지문이 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메인 아이를 물어보고 수업 시간에 이제 강조 포인트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내신 경쟁도 치열하고 아이들이 잘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교과서 내용을 통째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순서 고르기나 단어미 맞추기 시험이 굉장히 까다롭고 원서 수업은 스터디로 해결하고 특별히 참고 자료가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고생하는 거고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제가 좀 친한 영어 선생님도 외대부고 영어 수업 내신 수업을 하다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고 좀 많이 이 선생님도 좀 고생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행은 주로 팝업 퀴즈를 내거나 뭐 에세이를 작성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요. 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계열은 뭐 오늘 국제 계열 쓰실 경우 별로 없긴 한데 요거 그냥 간단히 보죠. 1학년 이렇게 구성되고 영어 읽기 답변 연습하고 시험 영어 팀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2학년 있고 3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잉글리시 에세이 라이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한양대라든가 고려대에서 국제학부에서 이제 에세이 라이팅이 있을 때 외대보고 친구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제 간혹 실적으로 아직도 뭐 외대보고 5점 초반이 뭐 고대 국제학부를 갔다, 뭐 5점 후반이 6점 초반이 한양대를 갔다 온 데이터가 아직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정말 최소한 3년 이상 전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쓸 수도 없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자, 다음 수학 이건 자연계열 학생이 있긴 해준 거고, 이제 구성을 하면 조금 이제 그 올해 입학생들부터는 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카메라를 또 켜신 분이 있어서. 네, 네 넘어갔죠. 네, 이렇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뭐 2학기, 요 2학년 수업들이 이제 외드국어의 아이콘인 선생님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어려운 평가 수행을 2번 하게 되면 생기분 문제 잘 써주시기 때문에 꼭 잘 하자라고 좀 얘기를 해줬고요, 선배가. 그다음에 이제 뭐 미적분 같은 경우는 기출 5개년치가 방대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데 특히 이제 그 뭐 보통 수능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죠. 킬러 문항은 꼭 풀어보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데 급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이제 제가 올해 들은 바로는 달라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졸업생까지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졸업생 인터뷰 내역대로 가지고 왔고요. 교재들은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업적인 특성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점점 선택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과학 쪽은 상대적으로 좀 변화가 지금 제 학생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부분은 자신이 짚고 아마 학교에서 설명해 준 내용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졸업생 입장에서는 기존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보여드렸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한 30분에서 35분 쭉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중간중간에 뭔가 의문이 생기시면 채팅창이나 DM으로 직접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시그니처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넘어가면 자, 이제 R&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일단 한 7년, 8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소논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대적으로 좀 억제를 하면서 독서 쪽으로 발을 돌렸는데 또 이제 R&D 혹은 하나고의 이제 뭐 집현과 같이 독서를 베이스로 한 걸로 이제 가장 선도적으로 생긴 외대국어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R&D 자연과학에서는 1학년 때 진행을 한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한 그룹 6명에서 4권의 책을 선정해서 읽고 대주제 토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의대 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공계 가는 친구들도 약간 인문사회적인 책을 아무래도 이제 같이 많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민 가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고를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과스럽게만 가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융합적으로 이번에 시도를 해야 된다. 포스터는 이제 발표용 포스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의 형태는 학년별로 좀 달라지는 걸로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CID라 그래서 이제 Current Issue Discussion 이런 이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디스커션이 디베이트 제가 끝에 뒤는 좀 헷갈리는데 그래서 시사현실을 반영하는 주제들에 대해 학생들과 토론하고 발표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들이 다 이제 생활기록부 기본적으로는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쪽에 적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되게 오해가 있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 고3들부터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건 맞지만 생활기록부의 거의 한 8, 90%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려면 지금이 남아있는 생활기록부의 공간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유는 생기부에 뭘 써주시기 위해서 계속 학교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CID 같은 경우도 약간 시사성 있는 걸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앞으로 연구 주제나 방향성이 많기 때문에 다른 ARC 활동이나 ARC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창의 연구 과제, 스터디, 동아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연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두 가지예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적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교과 내용에서 연결을 해오든가 아니면 어쨌든 시사적인 내용에서 갖고 오든가 뭐 때마침 그때 이슈가 된다는 거, 그 두 가지인데 요건 이제 그런 시사 이슈 쪽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ICMP. 요건 이제 뭐 약간 국제과정 친구들에게 좀 이름이 다르게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입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제 본인의 평가겠죠, 그죠? 그래서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연구 주제를 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졸업생들 그 연도까지는 이제 약간 계열별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1학기 말에 포스터를 만들고 2학기 말에 발표를 하면 선정되면 발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잠시만요. 친구들은 많이 없지만, 왜냐면 아무래도 국제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고를 좀 옮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그 상대적으로 좀 다른 계열에 비해서는 조금 몰입도가 떨어지는 감은 있지만 매주 리포트를 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신경을 쓰게 됐었고, 그다음 생기부를 쓰기 유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생기부에 적어줄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 있는 테마들이.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열별로 좀 명칭이 다릅니다. 이때는. 그다음에 스터디가 나와 있는데 1년 동아리라 되면 3학년 때는 스터디를 해주게 된다. 이 스터디는 사실은 입시에 신경을 쓰시는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운영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 내용은 주로 ARC와 R&D, 아까 이제 N이 들어갔는데 이제 R&D, 리딩 앤 디스커션이 이제 넘어온다는 거죠. 내용을 이어받거나 동아리 내용을 심화시키는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소 2개 정도 스터디를 해보길 권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진로 컴퓨터공학이어서 인공지능과 관련 스터디 2개, 이제 이건 쌓인 거죠. 한 학기 한 2개씩 한 것 같은데,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스터디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서 2학년 ALC에 수상도 했다. 그다음에 3학년 때는 우수 논문을 뽑힌 경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터디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오피셜하게 돌아가는 큰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더 세분화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수상이 나와 있는데, 이제 수상 실적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대학지 넘어가지 않죠. 앞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 생활기록부를 좀 열심히 써주시는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수상을 한 것은 어딘가에 생기부의 흔적을 많이 남겨주시려고 노력을 하고요. 제 경험으로는 이제 외대 보고도 좀 그런 노력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를 약간 생기부 친화적인 학교, 생기부 친화적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수상 실적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뭐 대입에 그 서류상으로 기록이 안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대회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래도 이것들은 꾸준히 참여를 하시는 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뭔가 아무래도 수상을 하게 되면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좀 도와주시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경험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임원 활동입니다. 자, 임원은 뭐 학생들만의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뭐 잠깐 보죠. 학급 부회장으로 일했을 때에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학급 임원에 일을 했고, 크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아니었다. 반면에 학생 부회장, 이건 아마 이제 저거겠죠? 전교겠죠? 학생 부회장으로 1년간 일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회장 활동은 이제 제가 항상 이 고교 선택 설명을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입시를 위해서 반드시 꼭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임원 활동을 해야지 또 학교 생활이 신나는 그런 성격의 학생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들이 기존의 대입 자기소개서에서는 리더십 활동으로 굉장히 유용했었는데, 이제는 자소서는 없어졌죠. 그럼 자소서 없어지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저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이제 생활기록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뭐 굳이 피하지 않고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 약간 변화를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자소서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자소서에 뭔가 임원 활동을 안 했어도 이런 리더십을 보여줄 만한 이제
공간이 있었는데 서류를 제출하니까 이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창체에서 자율 쪽 란에 많이 이걸 써주시고 아니면 이제 담임선생님이 쓰시는 행특 쪽에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그 500자씩 써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그래서 뭔가 그 내용을 좀 그래도 남다르게 하기 위해서는 임원 활동은 그래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제가 작년까지는 뭐 5대5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하는 쪽으로 한 7, 80% 정도 좀 강도를 높여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이제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배울 점이 많다. 그리고 특히 국제과정 학생들은 활발하게 자치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입시 때 중요하다. 뭐 이거는 당연하죠. 이제 아무래도 해외 대학 어플라이 할 때는 이런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더 보게 되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는 행기부에서 이제 뭔가 좀 차별화될 포인트를 찾으려면은 국제여행 학생들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도 좀 더 임원 활동에 적극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 동아리 차장, 아니 사실 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장이 왜 차장이 이제 속된 말로 좀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들을 드리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책임은 적은데 그래도 이제 뭔가 기록되는 면들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좀 볼드체 해놨는데 또한 다문화가정 멘토링 봉사 동아리를 중학교는 꾸준히 해왔는데 중학교에 와서도 창업도 친구들과 함께 같이 다문화가정의 잔드레이딩을 진행했고 이것이 국제학부 에세이 주요 소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들어갈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사실상 자기소개서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생기부에 뭔가 기록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하실 필요는 있다. 자, 다음 동아리 가겠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렇게 뭐 이거는 근데 좀 해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워낙 다양해서 뭐 어디가 인기 동아리라 그러니까 자기 동아리부터 느니까 요런 이제 볼드체로 된 동아리들이 인기 있다고 나오는 것 같고요. 한 4-5년 전만 해도 이제 외대부고에서 이제 되게 뭐 활동 많이 했는데 내신 안 좋은 친구들 보면 동아리 활동 이제 막 한 대여섯 개씩 하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는 없죠. 어쨌든 공식과 자율로 정리가 좀 됐었고 자율도 아무래도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게 벌써 2회째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동아리 활동 역시 그 700자인가요? 700자, 500자인가요? 들어가 있죠. 생활기록부에 이제 한 항목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동아리 들어가냐? 이런 거 이제 이 친구는 컴퓨터 동아리 2개에 들어갔던 친구. 아마 이제 약간 CS 쪽을 생각했던 친구인 것 같고 또 이런 이제 뭐 동아리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동아리 좀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 나있는데 뭐 의예과 의대를 가고 싶어서 의학 동아리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갈 수도 있죠. 인기 동아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의대 말고 딴 데로 바꿔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다른 동아리에서도 관련된 활동을 잡을 수 있고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의대부고는 워낙 이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굳이 꼭 의대 가려고 의대 동아리에 들어가려고 너무 목숨을 걸 필요도 없고 의대 동아리 못 들어갔다고 그럼 의대는 수시에서 버려야지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제가 A그룹 학교를 입시 실적으로 좀 보여드렸지만 동아리 활동 자체에 있어서도 거의 뭐 탑3급이 아닐까 입시만 놓고 봤을 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학생들이 무조건 경쟁률이 세고 유명한 학술 동아리만을 지원하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관심 있는 전교 잘 알고 들어가라는 거죠. 이름만 보고 아니면 선배들이 뭐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에 선배가 거기 나왔다고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동아리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보여주는 용도다. 그래서 이제 꼭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고 뭐 이런 같은 경우 다른 이제 꼭 아카데믹한 동아리가 아니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네, 방과후 수업 가겠습니다. 방과후 수업은 코로나 때문에 뭔가 확실히 좀 예전과 다른 감은 있는데요. 어, 잠시만요.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방과후 수업은 제가 여러 학교 설명회 좀 진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좋은 호의적인 반응들이 가장 안 나오는 부분이 이 방과후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뭔가 그러면 굉장히 좀 호평을 받았던 거는 이제 대일외고 쪽에서 이 방과후 수업이 굉장히 학생들 만족도가 높았고 다른 곳은 다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했었고, 이제 어쨌든 선생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오히려 내신 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HSK는 예전에 좀 준비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필요가 없죠. 뭐 이대 어학특기자 정도 갈 거 아니라 국제학이나. 그래서 이제 이것들도 이제 운영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는. 그다음에 이제 요 ET 같은 게 이제 외대국어에도 시그니처죠. 그래서 이제 뭔가 아주 적은 수 학생들이 이제 원해도 수업을 이제 개설해 주시고 고급 이런 수업, 대학에서 배운 수학 내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은 내신에 도움을 많이 줬고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 ET에서 수업했던 내용이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와서도 도움이 될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외대보고 친구들이랑 뭔가 대입 자소서를 같이 쓰다 보면 또 본인이 어떤 굉장히 그 전공과 관련된 ET를 개설하고 소수 인원인데 열심히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개설해 들었던 얘기들을 많이 소재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학교 몇 개 없죠. 그다음에 AP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아마 국제결 친구들이 많이 예전에는 많이 들었죠. 인문계 친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국제결 쪽이 좀 한정된 얘기인 것 같고, 시니어 라이팅 옵션 아까 제가 이제 국제 학부 갈 때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죠. 그다음에 뭐 에세 라이팅 이것들이 주로 국제 계열 쪽에서 개설했던 수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외화 수상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번 각종 과목의 경시대회를 치르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코로나 때문에 좀 쉽지 않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그 코로나가 이제 학교 격차를 조금 뭐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고3들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 3년을 보내고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입시에, 제가 입시 친화적인 학교와 입시에 좀 비우호적인 학교로 나눠서 봤을 때는 고등학교에서 이 격차가 좀 가장 격차가 벌어지고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일반고들은 특히 이제 또 공립학교인 경우에는 대회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2020년과 21년 초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코로나 나서 못한다. 아니면 신청, 뭐 이제 뭐 몇 명 이상 참여를 신청해야 되는 신청을 안 해서 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냥 생기부가 텅텅텅 비워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외대부거나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A그룹이 있는 뭐 하나고나 대원이나 이런 학교들은 그렇지 않죠, 확실히. 뭐 어떻게든 어쨌든 대회를 치러내고 대회를 못 치는 경우에는 뭐 대체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확실히 저는 수시에서의 어떤 이런 격차는 올해는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스마트해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사실 예를 들면 수학과 경시는 이게 뭐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은 이런 쪽에 집중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이제 약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뭐 토론대회라든가 아니면 R&D라든가 이런 쪽 다른 쪽으로 좀 치러서 약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면모를 보일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상 실적은 대입에 안 들어가겠으나 수상을 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어떤 식으로든 이 흔적을, 성과를 돌려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대회에는 가능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ASC의 약간 얘기 좀 이제 나오고 있고, 아까 나왔었죠. 이 대입에 관한 약간 시그니처였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상을 안 해서 수상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뭔가 생기부 상시의 진로 활동 등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졸업생이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생기부에 신경을 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외대부고가 입시 친화적인 학교, 생기부 친화적인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마치 국제 계열의 RCMP처럼 ALS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연과학 과정이 가장 이권하고 대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학생 주최 대회들도 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앞으로는 생기부에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살짝 매뉴얼대로 따르면.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열심히 써주려고 노력들을 하실 텐데 이것도 조금 이제 리지드해지다 보니까 반영은 되게 어렵겠으나,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만큼 이제 입시에 마음을 써주시는 학교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시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 친구는 뭐 컴퓨터 공학 쪽이었는데 불구하고 회를 이제 뭐 외국어도 타고 이것도 많이 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또 어떤 생기부를 좀 보면 차별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보신 뭐 대원외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문과 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이쪽에서는 뭔가 약간 문과에서도 약간 문과지만 이과적인 성격을 갖는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자유전공이나 심리나 보건이나 이쪽을 사실은 생기부를 가져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외대보건은 이제 거의 이과학교라는 설이 돌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문과적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어쨌든 문이과가 같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대학으로 치면은 뭐 어문계열만 있거나 공대만 있는 게 아니라 문이과가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확실히 이제 생기부의 밸런스가 잡히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자, 봉사활동 가겠습니다. 이제 요런 이제 역시 A그룹 학교들이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학교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현 고2죠. 현 고2들부터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 학교를 통해서 하는 봉사활동 외에는 생기부에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처럼 뭐 어디 그 뭐 1319에 뭐 전화를 걸고 뭐 어디 어머님들이 발품을 파시고 이런 일이 거의 필요가 없어졌는데 근데 이 학교의 봉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봉사 동아리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내신 기간을 피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이 기관에서는 누군가 꾸준히 올 사람이 필요한데 학생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학교 봉사 프로그램은 그런 것과 거의 뭐 10년 이상 이제 이런 교류를 계속 프로그램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언제 봉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잘 알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시간 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생기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수험생활 관리를 위해서도 그렇고 학교 봉사 동아리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봉사활동은 사실 입시에서는 입시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학기 동안 사실 50시간 정도 있으면 된다고 보아왔고요. 코로나 전에도 지금 코로나 때 뭐 거의 못했죠. 특히 2020년에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한 1, 2년 좀 예외가 될 텐데 그래도 어쨌든 50시간 정도는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치한 생각하시는 의학 계열, 그다음에 이제 사범 계열, 그리고 이제 뭐 보건복지 계열, 그러니까 사회복지학과죠. 사회복지학과 계열을 생각하신다면 봉사 시간은 조금 그래도 신경 써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그쪽 가는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양적으로도 있고 질적으로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측면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 계열 이외에는 뭐 이거 갖고 뭔가 내가 봉사로 대학을 가겠다. 이거는 최근 10년 동안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학교 봉사 동아리 좀 이용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 봉사 많이 하죠. 이런 학습 멘토링 같은 게 그냥 전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 사범계열 가는 친구들은 이거 하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이제 사범계열들 잘 그렇게 인기 선호하는 쪽은 아닌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조금 커트가 내려가다 보니까 막판에 쓰는 경우인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교육 봉사활동 정도는 만일에 좀 경우에 대비해서 하나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계열은 말할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70시간을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기숙학교. 기숙학교라도 외대부분은 약간 중간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오니까. 뭐 이제 하나는 민서 같은 경우 거의 한 달에 한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에필로그. 이제 그러면 외대부고를 생각하는 학생들과 본인과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목표한 대학은 저기인데 내성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스스로 목표 타협에 대해서 참 많이 울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내용을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가려는 목표 대학을 수시로 가려면 어느 정도 내신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다른 학교 예를 들어 뭐 제가 강남권 일반고 설명회도 하는데 그때는 내신만이 아니라 뭐 비교과 활동도 함께 말씀드리는데 외대보고에서 굳이 그렇게 따로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여기는 어쨌든 내신에 상응하는 활동들은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3점대 학생들까지는 따로 말씀 안 드렸고 근데 이제 그걸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 뭐 만약에 수학이 약하거나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면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와야 된다. 사실 막 요거 답해준 친구는 제 기억에 인문사회 계열이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자연 계열은 더 말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다음 뭐 중3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외대를 선택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눈앞에 닥치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진로에 고민을 많이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걸 마음먹는 순간 달라졌다. 그래서 다시 선택할 것이다.
그다음에 여기 수학 얘기 한 번 더 나오고요. 상번 수선. 그래서 기숙사 학교인 만큼 평일날 학원을 갈 수 없고 자신이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온다. 학원 의존적이었던 제가 스스로의 실력과 믿음에 자신감 생겨줄 게 바로 기숙사 생활이다. 다만 이제 이런 단점도 있죠. 학업적인 면 외에 어려운 문제를 마주쳤을 때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다는 것에 처음엔 낯설고 서러웠지만 굉장히 감사했다. 그래서 이제 뭐 중3들은 그래도 조금 방향을 잡고 오는데 이 시기의 중3들은 이제 조금 빠른 뭐 봄에 오는 중3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2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큰 틀에서 일단 요 말씀을 좀 드려요. 학생이 과연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이냐. 그래서 뭐 이게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부모님 성격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그냥 옆에다 두고 계속 뭔가 케어를 해야 되는 학생이라면 사실은 기숙사 생활은 어렵겠죠. 뭐 상대적으로 이제 심리적 의존도도 강하고 그렇지 않고 혼자서 잘하고 네, 뭐 부모님하고도 잘 떨어져 있을 수 있고 뭐 가끔은 이제 뭐 부모님 안 계신 게 좋다는 친구도 벌써도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어쨌든 기숙학교에 보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애매할 때 저는 사실은 외대부고를 말씀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학교들은 사실은 이게 조금 크잖아요. 그 텀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학원을 좀 관여하는 친구라든가 아니면 부모님과의 좀 그런 밀착도가 강하다든가 그러면 특히 일하는 때 많이 고생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약간 여기는 어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뭐 학원도 좀 주말에 갈 수도 있고 부모님도 좀 뵐 수 있고 이런 거라면 약간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제가 그 외대부고 친구들하고 얘기했다는 게 이제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거랑 친한 친구들 아니면 게임을 좋아하는 이제 주로 남학생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서 그쪽으로 빠지면 사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모니터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한 번쯤 고려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네, 일단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제 기준으로 가장 복지가 좋고 네, 이 나오죠. 일주일에 한 번 외출할 수 있고 너무 고립되지도 않고 독립적도 할 수 있다. 약간 중간적으로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친구는 국제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국내 계열에 할 수 있는 학과가 제한됐으나 국제 열쇠가 많이 넘겨준다. 그리고 최근에 좀 국제 계열은 많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그 제가 이제 유학 해외고 해외대죠. 해외대 진학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외고 쪽에 이제 그 유학 프로그램이나 숫자는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외대부고나 최근에 아마 북일고등 이쪽 국제반은 없는 걸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외대부고나 보통 서울국제고 같은 데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그렇게 케어도 잘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는 편이어서 그리고 이제 뭐 경계고처럼 이제 아이비라야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이제 유학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제 외대부고 국제반도 괜찮은 초이스다라고 말씀드려요. 다음에 자소서 면접 얘기 조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는 이제 뭐 외대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띄어쓰기 제외 1,500자를 쓰도록 돼 있죠. 그리고 항목들이 크게 자기주도 학습, 지원 동기와 계획, 그다음에 인성 문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제가 포인트들만 쳐놨는데 이것도 뭐 제가 짚고만 갈게요. 여기서 뭐 제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인성 문항을 보통 먼저 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350에 400제 정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래서 대충 큰 카테고리는 요거 두 개예요. 리더십을 쓸 거냐, 아니면 이타성을 보여줄 거냐. 그래서 이제 뭐 항목 자체는 이렇게 그 중학교 생기분 잡혀 있지만 보통 얘네들은 이렇게 사실 재밌는 얘기가 안 나와 저는 보통 빼는 편이고요. 요 둘을 묶어서 약간 이타성을 보여주거나 협력 갈등을 묶어서 리더십을 보여주거나 그래서 뭐 하나로 쭉 350, 400자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짧게 짧게 두 개를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은 어쨌든 메인이죠, 얘가. 특히 이제 외대부고는 거의 면접 질문이 여기에 집중되는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저는 보통 여기는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활동을 잡아요. 뭐 교과목 공부한 얘기를 쓰거나 아니 보통 뭐 보고서죠. 보고서를 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뭐 저기 과탐토라든가 아니면 약간 이렇게 학술적인 활동을 한 걸 쓰거나 이렇게 3개 카테고리를 잡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2개 정도를 좀 디테일하게 쓰는 거를 권하는 편인데 뭐 3개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를 일단 구성을 한다. 그리고 이제 지원 동기와 계획에 있어서는 이제 뭐 여기 좀 어떡하는데 왜 그럼 내가 외대부고를 가느냐 그다음에 만일에 이제 뭐 어떤 계열을 택한다면 왜 그쪽을 택하느냐 보통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획에서는 학업 계획, 고교 3년 어떻게 보낼지, 진학 진로 계획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실제로 좀 사례들을 보게 되면 지우고 갈게요.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요렇게 이제 이 책으로 약간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된 동기를 써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약간 프로젝트 활동이겠죠. 앙케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보통 말하는 설문지법으로 급식 만족도 향상 방안 찾기. 뭐 아이템 자체가 그렇게 특이하거나 뭐 아주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이들 하죠. 애들이 급식에 불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가 있고, 어쨌든 이게 좋은 거는 결과와 결론 부분을 잘 정리해 놨고요. 내가 거기서 뭐 얻었는지. 그래서 0.5 미만이니까 신뢰하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 제안을 선생님께 드렸더니 실제로 반영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1번을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쭉 가는 경우들도 발견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영어 공부한 얘기 하나, 그다음에 뭐 본인이 약간 수학에서 뭘 해결했던 얘기 하나, 뭐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실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면 네, 뭐 이제 지원 동계에서는 보통 이렇게들 많이 쓰죠. 그래서 지워야겠네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아무래도 의료 쪽을 생각하는 친구가 같고 최근에 이쪽이 좀 많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세계적인 학과 성적, 국제 감각을 기르고 싶다. 왜 여기는 국제 계열 친구들이나 그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이제 살짝 건드려 주는 거죠. 이 학교가 어쨌든 양쪽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진학 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본인이 들을 것이고, 졸업 후에는 뭐를 하겠다. 큰 구조는 이렇게 갑니다. 지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네, 이제 면접 보건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인성은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뭐 학생마다 좀 개개인이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면접을 이렇게 복원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좀 줄였고요. 이제 대답 문제 시간이 4분, 2분, 2분이었다. 이거 좀 달라진 점 얘기를 했었고, 추가 질문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하셨으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따라 많이 일희일비하거든요. 나는 추가 질문 많이 한 거 보니까 뭐 뽑아주려나 봐. 반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어 봐 이렇게. 근데 이건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보는 것처럼 들어갔더니 문제가 이제 그 질문지가 뒤집어져 있고 질문지를 통해서 따로 생각하는 시간이나 문제를 볼 시간 없이 바로 답변을 시작해야 됐다. 그래서 이제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이제 많은 이 면접이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보통 Q&A를 한 30개, 40개 정도 준비해서 연습을 시키는데 외대보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부분을 더 많이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맞아, 뭐 여기 예를 들면 뭐 중3 때 과학탐구 토론대회에서 뭐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그 예상 질문 그대로 표현이 나오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 질문을 뽑아주실 때는. 근데 그럼 이제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질문이 그 질문이라는 것에 대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가 끝나면 바로 다음 문제를 답변했고, 아까 이제 4, 2, 2였죠. 질문은 3개였고, 중간에 따로 추가 질문을 해서 끊지는 않았다. 그래서 면접관 교육기는 이렇게 해서 눈을 마시면서 굉장히 면접을 볼 수 있었고, 어,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답변 시간을 넘겼나 봐요. 2부를 너무 중간에 끊겼고, 모두 질문이 끝나니까 이제 비대면 화상 면접을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 개에서 2개의 추가 질문을 받았다. 추가 질문은 답변이 짧았던 부분에 더 말해보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하나고 같은 경우는 상관 압박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곳은 이렇게 압박형은 아니고 그냥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추가 질문이 나왔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정리된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 뭐 본인이 희망진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대체로 이제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뭐 이야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적을 때에는 본인이 면접에서 질문을 받았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내에서 이제 적어야겠죠. 나왔었고 외과의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질문이 나왔었다. 이 재밌는 거는 이제 보통 의사나 이제 뭐 의대 가겠다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의학적인 내용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의학적인 내용이나 지식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어쨌든 자연계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소양이 지금 질문이 집중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사회 문제 관련된 것도 물어보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특정 진로나 어떤 학과에 맞는 전공 지식을 여기 우겨놓거나
그럼 이제 보통 감당 못합니다. 우겨넣거나 그걸 이제 과시하려는 듯한 자소서는 좋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일단 제가 주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동안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오늘 이제 외대부고와 관련된 외대부고 입시와 관련된 것이긴 한데 혹시 뭐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답을 드릴게요. 지금 저는 이렇게 설명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거는 이제 전사특목 입체 분석이라 그래서 두각가온을 진행하는 3주차고요. 그 다음에 제가 4주차에는 메디스카이라는 분과 이달의 세트,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퍼스트인에서는 의대별, 저거 제가 지난달에 서울대를 했는데 아마 이번 달 연대할 것 같습니다. 의대별 합불 스펙과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듀큐레이션은 이제 제 자체의 이제 그 밴드인데 입시 밴드인데 여기서는 한 달에 한 권씩 좀 생활 기록부에 넣을 만한 책을 좀 자세히 소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대부분 두각학원 통해서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요거부터 요 제일 왼쪽에 있는 요 밴드 자꾸 다른 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표시를 좀 하면 요 밴드입니다. 요 밴드의 이런 설명의 일정이나 제 프로그램 혹은 자료들이 이 밴드가 벌써 만 3년이 됐기 때문에 멤버가 지금 1000명 넘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제가 캡처한 거라서 넘었기 때문에 좀 가입을 해주시면 앞으로 남은 이제 입시 생활에서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좀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설명회들을 매주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프로그램 조금 안내를 드리면 일단 고입 자소서 완성 특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10월 달에는 1회 특강을 해서 아마 이제 거기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1월 12일과 13일 두 번 해서 이제 2회로 요거는 이제 제출 직전 단계까지 일단 글자 수까지 맞추는 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아마 10월에 했던 특강은 약간 맛보기였다면 이건 이제 정말 완성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등원일지에 생기부를 주면 일단 제가 강의를 하고요. 샘플들을 좀 보면서 이건 잘 썼고 이건 못 썼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다음에 개별 멘토링과 현장 작성을 진행을 합니다. 집에 가서 써오세요 하면 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장 작성을 진행을 하고 요 개별 멘토링은 이제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랑 같이 입시를 쭉 치러서 지금 이제 뭐 주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대학생 뭐 한 4학년, 이제 뭐 5학년도 많죠. 4, 5학년들이 담당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1차 시에는 주로 이제 지원 동기랑 자기주도학습 교과 내용 같은 거 많이 할 거고요. 그냥 지원 동기는 일단 어떻게 쓰는지 배운 다음에 좀 집에 가서 찾아와야 되거든요. 첫날 할 거고 둘째 날은 이제 인성문항과 자기주도학습의 탐구, 심화 탐구 쪽 다룰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네, 그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2차시 끝난 다음에 제출하고 가면 저희가 2주 이내에 다시 한번 이메일로 첨삭을 해서 보낼 겁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요건 제가 아직 학원이랑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바로 이거 끝나고 문의 주시면 학원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실 게 당황하실 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쯤 이제 문자 공지가 나갈 겁니다. 확정적으로. 그럼 이제 그때 학원으로 좀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스텝 2가 있고 스텝 3는 이제 제가 12월에 아마 자소서 완전 마무리하는 거하고 면접하고 해서 그 반도 다시 진행할 예정이 있으니까 거기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외대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뭐 외고, 국제고, 그다음에 뭐 저기 광역자사고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겨울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계열별 학종 원샷 패키지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아예 학과를 구분해서 본인이 지망한 학과를 구분해서 약 4주 만에 어쨌든 다음 학기 생기부를 미리 다 콘텐츠를 완성하는 수업을 할 겁니다. 면접을 겸해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계열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이건 아마 제가 한 번에 한 5명 정도로 마감을 할 거예요. 이것도 일단 아직 예고 편이니까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좀 자세한 예고가 아마 한 10월 말쯤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생기부 쓸 때 뭘 고치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약간 미리미리 준비하는 코스니까 예비 고3, 예비 고2, 그다음에 이제 예비 고1까지도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두 계열 이상 관심이 있다라고 하실 경우에 두 계열 이상 수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비 고1인데 내가 일단 의치학 계열을 생각하지만 나중에 공대 쪽도 한번 같이 끼고 가겠다. 그럼 이제 사주 두 번 할 줄 들으시면 되겠죠.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이건 앞으로 제가 더 자세한 안내 드릴 텐데 일단은 예고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밴드 설명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제 밴드에는 이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IHQ라는 데서 이제 제가 또 OTT 이런 교육 OTT를 또 찍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네, 앞으로 이제 그 고등학교 입시 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좀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PT를 제가 좀 앞으로 돌려놓고 질문을 몇 개 주신 거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설명의 내용에 대한 것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입시 전반에 대한 것도 괜찮습니다. 질문 조금 보겠습니다. 몇 개 주신 게 있어서 많지는 않은데. 지난달 대원여고 설명이 못 들으셨어요? 이거는 제가 그 설명 영상을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제 밴드에 올려요, 링크를. 왜냐하면 바로 드리면 이 실제 설명회 때, 라이브 때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다음 달 정도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봄에 했던 거는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제 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간 설명회들은. 질문 주신 게 공학인데, 남학생 입장에서 어떠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은 거의 5대5나 남학생이 살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만큼 이과 쏠림이 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여기는 여학생들이 한 4대6 정도로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남학생들이 특별히 뭔가 그런 점을 얘기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거의 여학생이 2배잖아요. 최근에 이게 더 심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남학생 느끼는 점들이나 얘기들이 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축제 때 뭐 짝을 맞춰 해야 성비를 맞춰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뭐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했다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근데 외대부고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다만 이제 어쨌든 연애를 하는 경우 좀 많기는 하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근데 네 뭔가 그러니까 남학생이 마이너리티가 돼서 불편하다거나 뭐 힘들다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외대부고에서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이요. 오늘 동영상도 아마 제가 시차가 있죠. 그다음 11월 말 제가 이제 이 매주 설명을 하다 보니까 한 주에 하나씩 올리거든요, 거의. 그래서 좀 시차를 두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제 연락처는 여기 있고요. 네, 혹시 뭐 저랑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시면은 네, 여기로 일단 문자를 주시고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음, 밴드 신청을 하셨는데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 뭐 저랑 같은 업계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신 것 같고 저희 밴드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뭐 별로 그런 데는 좀 둔감해서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입하시면 뭐다 들어오고요. 가끔 이제 그래서 뭐 스팸 쏘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그때 그건 처리는 하는데 어쨌든 네, 그럴 정도로 저는 별로 그런 데 예민하지 않습니다. 입학 전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어야 되느냐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이제 토플 같은 걸 보편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런 거가 좀 가능해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고 해서 어쨌든 예전에는 보통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연계열이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 애들이 한 105점, 106점 정도 나오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이과라고 해도. 근데 뭐 지금도 그 정도인지 그렇게 요새 측정을 잘 안 해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한 4, 5년 전까지는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보통 숫불 봤을 때 105, 6, 7, 8 정도는 나온다. 4등급의 등급이 되면 정시 전략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눈높이를 어디에 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가 뭐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정시가 더 잘 갈 수 있겠죠. 보통 평균적인 대부분의 외대부고 학생들이라면 보통 더 잘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정시 쪽으로 많이 쏠리시는 경향은 있는데 그리고 이제 4등급이어도 뭐 학생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4등급도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아까 이제 분류표를 정말 러프하게 보여드렸는데 분명히 또 오늘 이제 나중에 저한테 외대부고에서 그렇게 안 가요라는 댓글이 날릴 것 같은데 뭐
쓰기는 쓰거든요. 예, 이제 쓰기는 쓰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이제 저는 이게 이제 쓰는 거지 뭐 된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어, 쉽진 않은데 이제 근데 이거보다 높은 학교를 원하신다면 네, 결국 정시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이제 논술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문과는 한 2학년 여름방학 정도에 그러니까 이게 그 입시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버리시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1학년 때 사실 외대 보고 간다는 거는 일단 교과 전형은 버리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수시에서. 이게 학종을 언제까지 끌고 가느냐. 그래서 1학년 끝나고는 이제 한 절반 이상은 버리시죠. 원하는 눈높이를 맞출 수 없으니까 학종으로는. 그리고 2학년 1학기 되면 거의 한 60% 이상이 이제 학종을 좀 놓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럼 그때부터 정시로 가느냐 아니면 뭐 그때 논술 준비를 하느냐. 근데 저는 2학년 2학기 때 정시 올인은 성공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습니다. 옆에서 정시 공부 애들이 다 안 하는데 자기 혼자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때 이제 어쨌든 정시 올인은 2학년 겨울방학인 것 같고 시기적으로 또 보편적으로는 어쨌든 그때까지는 학종을 계속 끼고 가거나 아니면 뭐 논술을 하거나 큰 틀은 그런 것 같아요. 특기자는 이제 뭐 거의 없으니까요. 네, 오늘 영상 아마 한두 달 후에 밴드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수학은 어느 정도 깊이로 어디까지 선행이 돼야 할까요? 이거는 어, 수학선생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끝내고 가죠. 보통 말하는 걸로 한 번 다 돌리고 간다고 얘기를 하고 보통 3학년 한 뭐 기말고사 끝나면서부터는 다시 이제 약간 오히려 이제 그 1학년 내용을 복습을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뭐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특정학교 이름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좀 난감하긴 한데 세화고와 비교할 때 장단점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입시 처음에 이 설명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고교 선택의 기준은 저는 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봤을 때 외대 보고는 어,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외대보고 어떤 뭐 관계자 분이 들으시면 제가 야단을 맞을 수도 있는데 외대보고가 이제 한 60명대의 서울대 실적이 나오잖아요. 뭐 의대도 뭐 상산 빼면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근데 수시는 어쨌든 그 절반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정시는 꼭 이제 뭐 외대보고를 선택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수시 수과를 보고 저는 보교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세화도 이제 서울대 실적은 꽤 나오죠. 꽤 나오는데 세화가 근데 지금 안 들어와 있죠. 아무래도 그쪽 의대를 많이 가다 보니까 안 들어와 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세화는 수시 실적이 훨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대 부고는 전체 실적의 절반이 수시에서 나오는데 세화는 전체 실적에 아마 아무리 의대로 빠진다고 쳐도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수시가. 어. 그러면서 봤을 때는 저는 그냥 두 학교 놓고 보면은 이제 고교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외대부고가 좀 더 수시 친화적인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또 학교 관계자분 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적나라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학교 분위기나 뭐 학생들의 그런 뭐 경쟁력이나 이런 거를 보고 가실 거면 선택할 이유가 있는데 학교 자체의 경쟁력으로의 매력은 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군데가. 의대 보고 결혼 생기면 편입 받지 않나요? 이거 제가 학교 관계 잘 모르겠는데 편입하는 친구들을 제가 봤어요. 편입해서 다닌 친구들도 봤고 결혼이 생기면 편입을 할 겁니다. 선행은 선택 과목까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수상화 복습을 심화를 시작을 하죠. 문과 상위권이라면 어디가 왜 좋으냐? 음, 문과인 게 너무나 확실하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 저는 왜 대원이 낫다고 보는데요. 단 전제는 어쨌든 외고는 어학이 그 전공어가 8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일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거를 내가 어쨌든 잘 해낼 수 있을지. 의외로 거기서 발목 많이 잡히거든요, 외고는. 그래서 어학에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외대보고 가시는 게 낫겠죠. 시1의 소학성이면 남학생도 2차 합격이 어렵겠죠. 이거는 아마 그 입시 실적을 보시면 정확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3-1 수학이 B인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지원을 말고 그러진 않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특목원의 자살 본인이 희망하며 써보시다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원서를 아까 보시고 친다면 합격률 어디가 가능할까요? 합격률은 사실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싸움이잖아요. 서류 싸움이라는 건 이제 생기부의 글자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생기부는 크게 뭐 중학교부터 그렇지만 숫자가 없긴 하네요. ABC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약간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정도 학생들이 쓴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다른 변수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뭐 면접이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거기서 활동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능 체제를 못 맞출 수도 있고 특히 고대 같은 경우는 그 변수가 많아서 합격률을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의미는 없고요. 다만 이 정도 때가 되면 일단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쓸 수 있다. 근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시에서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생기부 친화적인 학교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오늘 그 비슷한 톤을 말씀드렸더니 지금 외대부고에서 뭐 홍보하냐고 하시는데 전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외대부고의 정시 실적은 약간 좀 외부에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정시 실적은 어차피 고등학교의 영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수시에서 30명 나오는 거는 저건 외대부고의 힘이고 역량이라고 인정을 해줘야겠죠. 블라인드 유닛 입시에 입결 변화가 없나요? 오히려 살짝 특목이나 자사, 전사가 늘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블라인드 할 때부터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데 세 가지예요. 첫째, 블라인드 해도 어 이게 어느 학교인지 저희가 과목 편성해서 대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 외대부고는 보통 과목별로 한 10에서 10 안팎이거든요. 15거나. 근데 이제 공부가 이제 편차가 벌어지는 학교에서 일반고로 갈수록 25, 30이 나와요. 그래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대학에서 같은 고등학교끼리 몰아보는 기능이 있어요. 아이들 평가를 위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에서 몰아보는 기능을 했더니 50명 썼다. 그럼 뭐 학교 뻔하잖아요. 5, 60명 썼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블라인드는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아직까지 미치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주요 일반고들의 이제 생기부가 굉장히 피폐해지면서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올해는 좀 많이 지나갔네요. 임원 실적이 없는 외대보고 지원 전략이 있을까요? 오, 저는 한 3분의 2 정도는 임원 실적이 있는 애들을 봤고요. 약간 여기는 임원의 모르셨냐에 다르긴 한데 3분의 1 정도는 임원 실적 없어도 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비율 보셨지만 면접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일단 면접까지 갔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면접을 계속 보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서류가 좋은 애가 있고 실물이 좋은 애가 있거든요. 특히 중3까지는 그랬을 때 실물에서 아이가 이제 어쨌든 면역 조기라 하면 저는 뭐 임원 실적 자체를 가지고 지원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영수가 많이 돼 있던 전제에서 제1국어 선행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외대부고는 단위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그러니까 여기를 아직도 이제 용윤외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전사고기 때문에, 외국어가 한 3단위 이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국어는 선행을 뭐 그렇게 하셔야 될까, 할 되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내신 때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합격이 결정 나거나, 아니 좀 빠른 친구 학교 결정 난 다음에 좀 하긴 해야겠죠. 네. 뭐 1월 정도부터는. 요거 친구들은 11월부터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상대적으로. 2, 3학년 자기 수학교육과정. 근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졸업생이 준 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이게 어디서 찔려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은 이제 어쨌든 내신은 전과목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자연계라고 해서 뭐 그 자꾸 이제 어디서 뭐 외국어 빠진다고 하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전 과목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걸 안 배하셨을 때는 어쨌든 예를 들어 내가 2점대 내신을 맞겠다. 근데 이제 아무리 3단이라고 하더라도 4가 뜨고 이러면 힘들겠죠. 예, 그 점 생각하셔야겠죠. 교과 전형 갈 수 있는 학교는 대부분 지방의대인가요? 아니요. 전형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연대의대도 교과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의대도 교과 전형이 있고 어쨌든 의대는 교과 전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봤을 때 이제 전형마다 산산 점수가 나오긴 하지만 보통 뭐 1.0 몇, 1.1 몇 이런 내신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외대보고가 상대적으로 내신이 환산된다고 쳐도 쉽지 않죠. 교과 전형 가기는. 선택 과목 난이도는 이게 편성이 약간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전제를 드렸지만 졸업생들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한 4, 5년 정도 치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생님 따라서 좀 달라지실 수 있고, 예,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무래도 수학 설명회, 외대 보고 수학 설명회 가셔서 예, 들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학생들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영향이 없습니다. 외대 보고 자소서에 자기 주도를 한 가지만 적는다.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한 가지를 보통 대입에서도 500자 이상 쓰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좀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그렇게 길게 쓰시는 거는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광범위한데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데 그래도 일반고를 갈 거냐, 자사고를 갈 거냐, 자사고를 가는 게 좋은 거냐, 특목고, 자사고가 특목고, 일반고. 그건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아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떠나서도 저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를 원할 때는 가라고 일단 말씀드려요. 가라고 말씀드린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쨌든 본인의 학업 역량이 최상위권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반고 가서 난 1등을 해서 서울대 직윤을 받아서 갈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뭐 자사고나 외대부고를 와서 어쨌든 그래도 한 뭐 2점대 내신, 그럼 이제 1등은 아니겠죠. 2점대 내신을 받아서 가겠어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저는 이제 외대부고의 2등급을 받는 게 2점대가 일반고 1점대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일반고 나름이지만 큰 틀에서는. 근데 아마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더 나을 겁니다. 그런 선택 과목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고는 지금 기존 선택 과목도 개설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교학점제를 플러스 알파로 된다면 더욱더 전사고나 특목고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수시를 염두에 두었을 때. 외대부고 국제가 1학년 내신 시험이 강남 영어에서 쉽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강남 일반고 나름인데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저희가 보통 숙명이 좀 내신이 쉽다 그러거든요. 강남 일반고 중에서. 근데 숙명보다 쉬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휘문이라든가 휘문 일반고는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평균 강남 일반고의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뭐 내신이 그렇게 애들에게 유의미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외대부고 국제개혁은 사실은 국내고 진학할 때는 조금 분명히 걸림돌이 있죠. 애들이 뭐 1등이어도 2점대인 경우 거의 없으니까 3점대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까요? 네,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설명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뭐 밴드 가입해 주시면 또 다음 주에도 뵐 것 같고 아니면 또 관련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 주시거나 학원 통해서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